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 넘버 11 제11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등장했던 엔티파, 그 배우도 중국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하는 촛불 시위에는 당시에 국제적인 극자 조직이 개입이 됐다 하는 그런 기획 기사입니다.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 넘버 11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광화문 일대를 휩쓸었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촛불 시민들의 결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제적인 극자 조직 안티파의 문양이 찍힌 도구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초안전의 저자 이종 계명대 교수는 안티파는 물론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와 같은 극자 성향 조직들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 박근혜 퇴진 시위 와중에서 안티파 깃발이 등장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매년 10월 말부터 11월 초순까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좌익 진영의 시위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시위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7월 TV조선 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2016년 11월 1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페미 당당을 주축으로 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페미 당당은 집회 포스터를 SNS에 뿌렸습니다. 불꽃 페미 액션, 노동당 등이 포스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포스터 하단에 안티파, 반파시스트 행동 깃발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 후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한국 안티파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게시물이 나돌았습니다. 이후 안티파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에 단독으로 출연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위 현장을 취재했던 사람들은 안티파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사회주의 단체 노동자연대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두 단체 모두 반파시즘을 외치면서도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파시스트처럼 비난을 퍼붓고 좌익 진영 집회가 열리면 갑자기 나타나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양상이 비슷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트럼프 정부 시절에 전면에 등장해서 폭동 일으킨 안티파 소식입니다. 안티파가 대중적에 알려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6월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일어난 폭동을 두고 안티파의 소행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안티파가 이번 폭동의 배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좌익 매체를 필두로 안티파는 그럴 역량이 없다, 폭동은 극우 집단의 소행이라고 이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안티파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입니다. 안티파의 유래는 192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 공산당이 파시스트 정당에 맞선다며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안티파는 동독이 무너진 뒤인
199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동유럽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스킨헤드, 즉 백인 우월주의 폭력배죠. 스킨헤드, 머리를 이쪽에 양쪽에 싹 빡빡 밀은 그 스킨헤드입니다. 스킨헤드가 활기를 치자 동독을 중심으로 반파시스트 행동대로 안티파가 스킨헤드를 맞서기 위해서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추종했는데 1970년대 서독 좌익 진영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마오쩌둥주의자들의 안티파와 연결이 됩니다. 이들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안티파시즘 전국행동 AAVO 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 세력을 확장했고 이후 안티파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2010년 이후 영국, 독일, 그리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11월 19일 박근혜 하야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등장을 했던 겁니다.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에서까지 나타나는 안티파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 배후 세력의 존재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안티파가 G20에 대항하는 제20을 열거나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마다 나타나 폭력 시위를 벌이는 등 활동 범위가 세계적인 수준인데 그 자금원이나 G조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 개명대에서는 안티파 운동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을 한 거죠. 자, 2020년 6월 미국 전역에서 안티파가 폭동을 일으켰을 때를 생각하면 시위대 조직, 시위물품 조달, 이동 등을 위해 막대한 자금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모집하는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 같은 우파 정부의 우익 정부에 반대하는 자본도 대량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돈이 섞여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추정입니다. 안티파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모두가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셋째 주제입니다. 흑인생명 중요하다는 BLM 명분 아래 일어난 폭동, 배후에 역시 중국 공산당이 의심된다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종 교수는 2020년 6월 안티파 폭동과 함께 일어났던 BLM 폭동 또한 그 배후가 중국 공산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BLM은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2013년 7월에 출범을 했고 단체 설립자인 칸 쿨로스, 알라시아 가자 등은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난 뒤 거액을 모았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2020년 BLM이 모금한 돈은 9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09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BLM은 이 돈으로 BLM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폭동 당시 미국 우익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BLM의 뿌리에 대해 제기한 의혹이 눈길을 끌게 됩니다. 재단 측은 BLM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알리샤 가자가 설립한 벤처기업 퓨처슬랩이 샌프란시스코 소재 화교진보협회 CPA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CPA는 마오쩌둥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단체입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이 미국 내에서 통일전선 공작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즈가 나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BLM을
감싸게 됩니다. 신문은 이런 말합니다. 재단 측이 말한 샌프란시스코 CPA는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없다. 중국 공산당이 연결된 곳은 보스턴 CPA라고 반박을 했던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감싸준 거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아는 사람들은 미주 지역에 있는 CPA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BLM 설립자의 성향도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의심케 합니다. 설립자 중 한 명인 패트리스 쿨로스는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쿨로스는 BLM이 주목받은 뒤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BLM 설립자는 사상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훈련받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며 우리는 이 운동을 많은 것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BLM 등이 주도하는 폭동이 확산될 때 연방수사국 FBI는 화교와 중국인 유학생 등이 조직적으로 시위에 개입한 정황을 밝혀내게 됩니다. FBI는 당시 시위와 폭동의 배후 세력 중 하나로 중국 공산당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BLM 설립자와 지도자들이 모금한 돈 가운데 자기 가족에게 쓰거나 몇천만 원이 넘는 개를 사거나 호화저택을 사는데 수억 원을 쓴 것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좌익이지만 실제로는 호화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패션 좌익이라는 비판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 공산당 트럼프 가족 매수하려다가 실패하자 안티파와 BLM 내세워 폭동을 조장했다 하는 것이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주영 교수는 초안전에서 안티파와 BLM의 실체가 드러난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을 꼽았습니다. 이주영 교수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가 당선되자 쾌재를 불렀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처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움직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의 가족들을 매수하려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이에 실망하고 분노한 중국 공산당이 안티파와 BLM을 앞세워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조직은 안티파와 BLM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는 미국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통일전선 공작 조직이 600개 이상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야, 심각하죠.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국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혁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11번째 중국의 세계 지배전략 초안전 넘버 11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 시위에 국제적인 극자 조직이 개입되는데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을 추정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극자 조직 대표적인 것이 BLM이죠. 어마어마한 극자 조직이 전 미국에 펼쳐 조직이 있는데 역시 그 배후에도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이 그 배후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이 이종 교수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